자율신경 실조증, 자율신경 장애증, 자율신경 이상증, 자율신경계 이상, 자율신경 기능 이상, 교감신경 항진증, 부교감신경 항진증, 교감신경 저하증, 부교감신경 저하증, 자율신경 실조증의 과민성 방광, 과민성 방광 시도 등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다음은 과민성 방광에 대한 서울대학병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정의, 국제요실금학회 정의에 의하면 과민성 방광은 요로감염이었고 다른 명백한 질환이 없으면서 절박성 요실금, 유무와 관계없이 요절박이 있으면서 빈뇨와 야간뇨가 동반되는 경우로 정의한다. 즉 특별한 질병 없이 하루 8번 이상 자주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급작스러운 요일을 느끼고 수면 중에도 자주 소변을 보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증상, 하루 8회 이상 소변을 보는 증상, 강하고 갑작스러운 요일을 느끼면서 소변이 마려우면서 참을 수 없는 증상,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고 싸는 증상, 야간 수면 시간에 배뇨를 자주 하는 것 등은 과민성 방광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과민성 방광은 그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진 않지만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려 사회생활을 어렵게 한다. 소변을 참을 수 없어 소변 횟수가 잦으면서 수면 부족과 업무 능력 저하가 초래되고 있고 정신적으로는 우울증과 수치심을 유발하여 대인관계 기피 등 다양한 형태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줄 수 있다. 원인, 과민성 방광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과민성 방광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에는 요로감염, 호르몬 결핍, 약물 부작용, 과도한 수분 섭취 및 배뇨량, 변비, 비만, 정신상태 변화, 방광 출구 폐색, 질 탈출증, 당뇨 등이 있다. 진단,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증상에 대한 평가, 신체 검사, 요 검사 등을 통해 요로감염을 배제하고 과민성 방광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1. 병력 청취. 항상 증상만으로 과민성 방광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뇨기과적 혹은 부인과적 병력, 당뇨 혹은 신부전, 이뇨제 복용 등 빈뇨와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의 복용 여부, 방광 자극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변비, 요로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배뇨통, 증상 발현 시기, 가능한 원인, 즉 신경학적 원인이나 대사적 원인 등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간단한 질문들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통해 과민성 방광 유무 및 정도를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다. 2. 신체 검사. 여성의 경우 골반 탈출증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회원부 내진을 시행하고 항문 관략근 상태 및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한다. 남성의 경우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 전립선의 크기, 항문 관략근 상태를 평가한다. 3. 요검사. 요로감염은 과민성 방광 진단 시 반드시 구별해야 할 질환이다. 요검사는 필수적인 검사이며 요검사에서 혈뇨가 확인되면 추가적 비뇨기과적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당이나 단백뇨가 확인되면 신장검사가 필요하다. 방광 자극 증상이 심하면 방광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요세포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4. 배뇨일지. 배뇨일지를 통해서 하루 중 배뇨 시간, 배뇨량, 배뇨 횟수, 수분 섭취량, 요실금 발생 횟수 등 다른 검사로는 알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일에서부터 7일까지 기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일 정도 연속적으로 기록한다. 5. 요역동학 검사. 모든 과민성 방광 환자에서 요역동학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증상이 복잡한 경우, 신경질환이 동반되었거나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조기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는 요역동학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6. 기타 검사. 추가적으로 방광경 검사와 방사선학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치료 1. 행동치료. 행동치료에 정확한 지침은 없지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배뇨에 관해 교육을 받고 본인의 배뇨 습관 중 올바르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다. 행동치료 종류에는 시간제 배뇨법, 방광훈련, 골반근육 운동, 바이오피드백 치료 등을 둘 수 있다. 행동치료의 목적은 기능적으로 방광의 크기를 늘려주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있다. 바이오피드백과 전기자극 등의 보조요법도 행동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바이오피드백은 골반 근육과 운동 상황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2. 약물치료. 약물치료는 행동치료와 더불어 과민성 방광치료의 1차적 치료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과민성 방광의 치료의 근간이 된다. 주로 사용되는 약제는 항콜린제, 부교감신경 억제제이며 옥시부티닌, 프로피베린, 트로스피움, 톨테로딘, 솔리페나닌 등이 있다. 항콜린제의 부작용은 입마름, 변비, 시야장애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복용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3. 기타 치료.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자기장 치료, 방광과 팽창술, 경질 알코올 주사, 탈신경화 수술, 방광 확대 성형술, 요로전환술, 신경조절술 등을 시행하기도 한다. 우선 약물치료나 행동요법 치료를 시도하지만 이러한 치료를 오랫동안 시행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약물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천수신경 조정술이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천수신경조절술은 1997년 미국 식품의약처 안정청에서 승인된 새로운 치료법이며 지난 10여 년 이상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어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의 많은 환자들이 현재 시술을 받고 있다. 이 시술은 방광을 조정하는 방광과 요도신경 근처를 미세한 전류를 이용하여 자극함으로써 방광의 소변을 충분히 통제하도록 한다. 이때 환자는 이 미세한 전류를 일상생활에서 느끼지는 못한다. 시술은 국소 마취 하에 진행되며 시술 후 대부분 환자들은 샤워, 쇼핑, 여행 등 일상생활은 물론 등산 및 조깅 등의 운동이 모두 가능하다. 천수신경 조절술은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난치성 과민성 방광 환자의 약 80%에서 증상이 없어지고 시술 후 높은 만족도를 보이므로 시술 빈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과, 합병증, 과민성 방광은 생명에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환자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질환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과민성 방광 환자가 당뇨 환자보다도 삶의 질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민성 방광은 수면 및 주간 활동을 방해하고 불편감, 수치심, 자신감 상실 등으로 환자를 고립시켜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예방 방법, 과민성 방광에 특별한 예방법은 없다. 그러나 과민성 방광을 위한 생활 가이드와 식이요법을 준수한다면 위험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생활 가이드, 비만 환자에서 과민성 방광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체중 조절을 위해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 만성적인 기침은 방광 자극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금연해야 한다. 이상은 과민성 방광에 대한 양의학의 검사와 처치법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기존 양의학의 뛰어난 검사와 처치에도 불구하고 과민성 방광으로 고통스러우시다면 과민성 방광 시술통에 근원적 도움을 청하십시오. 오직 과민성 방광 시술통의 복용만으로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증상 호전과 더불어 몸과 마음이 지금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